자, 가겠습니다. 유형 4번입니다. 제목이 약수에 뭐라고 돼 있다? 개수인데 이 내용은 지금 한번 배우면 수능 때까지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공식들이 성립하는지 지금 증명을 하긴 할 거야. 단 미안한 말이지만 나중에는 암기가 돼야 돼. 지금 증명을 하겠지만 봐봐. 제목이 약수의 개수입니다. 천천히 가자. 그렇게 따로 할게. 저 내용을. 기본적으로 약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참고로 비단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원이나 수투에도 나옵니다. 그럼 우선 이건 근본. 그다음 무조건 약수 문제가 나오면 기억해. 소인수 분해부터 먼저 하는 건 그냥 약속이야. 뭐부터 하자고요? 소인수. 왜? 어떤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아야지 쏙쏙 뽑아서 약수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근본은 소인수 분해부터 합니다. 이게 기본이야.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있어. 얘의 약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얘를 뭐 해볼 필요가 있다? 소인수 분해할 거야. 얘가. 그래서 얘가 P 알파승, Q의 베타승, 그치? P, Q, R의 감마승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괜찮아 지금? P, Q, R의 알파승, 베타승, 감마승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당연한 말, P, Q, R은 당연히 뭐여야 돼? 소수여야 돼. 소인수 분해한 거니까. 이때 내가 공식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첫 번째 기억해. 약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약수의 개수 묻는 문제. 이런 거야. 120 던져주고, 야, 약수 총 몇 개야? 그럼 초등생은 이렇게 센다? 120의 약수면 1, 2 이렇게 세는 거야. 미친 짓 같지 않니? 그치? 그때는 뭐 한다고? 먼저 소인수 분해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공식 정리할게. 지수 봐, 지수. 지수가 알파, 베타 뭐야? 지수한테 1씩 더한 다음에 곱합니다. 짠! 둘째. 약수의 총합을 물어볼 때가 있어. 약수의 총 뭘 물어본다? 합. 약수가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을 다 더해보라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P의 몇 승이야? 알파승이잖아. 그럼 기억해. P의 0승부터 P의 1승 차례차례 올라가서 P의 알파승까지 더해버려. 참고로 이건 약속. P의 몇 승이래? 0승이지. 0제곱이지. 모든 아이 0제곱은 1이라는 건 기억해. 그래서 저기 1 더하기 P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이해가지? 곱하기. Q도 같아. Q의 0승, Q의 1승에서 Q의 베타승까지 더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마지막. R의 0승, R의 1승에서 R의 감마승까지 더해서 마지막에 곱하는 거야. 이 정도는 기억해 달라고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 쌤,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개수가 더 중요하긴 해요. 개수가 더 중요하긴 해. 잘 봐, 이제부터. 이 개수식에 대한 얘기를 좀만 합시다. 괜찮아? 잘 봐. 너희한테 물어보자, 그냥. 쉽게 가자. 24라는 숫자가 있다고 쳐봐. 뭐라는 숫자가 있어? 이다. 약수 그냥 불러볼래? 1, 2, 3, 4, 6, 8, 12, 24지. 얘네들이 약수들이지. 몇 개 있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몇 개 있어? 8개가 있네. 그럼 이 8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가 핵심인 거야. 그치? 봐봐. 나 24를 소인수 분해하자. 얘를 뭐 하자고? 소인수 분해. 초등수학. 쟤는 8, 3, 24거든? 8은 얘 몇 승? 3승. 곱하기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얘들아, 여기 지수 얼마야? 3. 지수 얼마야? 1. 지수한테 1씩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 3한테 1 더하면 4. 1한테 1 더하면 2, 4, 2, 8, 8개.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잘 봐. 24를 다 잘라. 그럼 2가 몇 개 있겠어? 3이 몇 개 있어?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곱하면 그게 약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숫자 얼마 보이니? 6은 누구 곱하기 누구야? 그럼 뭔 소리야?
2 하나 가져가고 3 하나 가져와서 붙이면 약수라고. 그치? 아니 2가 3개 흩어져 있고 3이 하나 있는데 2 하나 3 하나 가져와서 곱하는 거라고. 하나 더.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 12 소인수분해 해봐. 2가 몇 개? 3이 몇 개? 2 2개 가져오고 3 하나 가져와서 붙이면 되는 거라고. 그럼 잘 봐 이제. 잘 봐. 내가 이렇게 요소들이 있는 거야. 2가 몇 개 있어? 3개. 3이 몇 개 있어? 하나를 가져와서 바구니에 집어넣으면 그게 약수인 거야. 바구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곱해지는 거야. 잘 봐. 바구니가 있다. 2를 가지고 넣을 거다. 2가 몇 개 있어? 그럼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4가지인 거야. 경우의 수가. 3이 몇 개 있어?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돼. 그치? 쌤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잖아. 얘는 2를 안 넣은 거잖아. 그럼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4, 2 얼마? 8. 그래서 8개. 그럼 잘 봐. 2가 몇 승이야? 안 넣는 것 하나, 둘, 셋 몇 가지라고? 4가 3 플러스 1이라고. 3이 몇 개야?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야. 이런 원리라고. 이걸 나중에 가면 좀 있어 보이게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해. 포함을 시키느냐, 배제를 시키느냐.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 그럼? 잘 봐, 이제. 지워도 되지? 문제 봐. 바로 밑에 갑니다. 941번 가. 자, 240과 600에 뭘 구하래? 아까 했던 게 의미가 있다. 설마 저걸 미친 척하고 약수 찾고 공약수 찾으면 초등생이 되는 거야? 내가 아까 필기한 거. 얘들아, 두 수의 공약수는 뭐랑 똑같다 그랬어? 최대 공약수의 약수에 같아. 그치? 그렇죠. 공약수는 써줘. 최대 공약수의 약수에 같다. 근데 얘들아, 공약수에 뭘 물어보는 거야? 개수지. 그럼 최대 공약수가 몇 개의 약수가 있는지를 묻는 거라고. 얘가 오랜만에 초딩 수학.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던 거 기억나? 방법이 2개야.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겹치는 걸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니은자하고 풀던 거 기억나요? 오랜만에 초딩 수학으로 풀자. 240. 여기 얼마 있니? 600. 기억나 이거? 기억나죠? 2로 하면 얼마니? 120. 여기 얼마? 300. 오랜만이죠 이거? 2로 하면 얼마니? 60. 요거 얼마? 150. 공통을 뽑아내는 거야. 그치? 2 하나 또 2 하나. 그치? 또 2로 하면 얼마니? 30. 여기 얼마? 75. 2 더 이상 뽑을 수 없네. 3으로 뽑아내자 얼마니? 10. 여기 얼마? 25. 5로 뽑을까 얼마? 2. 여기 얼마? 5야. 기억나? 최대 공약수는 니은자로 곱해, 일자로 곱해. 일자로 곱해야지. 공통인 것만 뽑아내. 얘는 공통이 아닌데. 그치? 아,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2가 몇 개 있어? 3개.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는 형상이네. 이게 최대 공약수야. 그럼 얘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와 똑같을 거라고. 자, 얘 약수의 개수 체크하자. 여기 지금 숫자가 3, 1, 1이야. 얘가 지수에 1씩 더한 다음에 뭐 하라고? 곱하라고. 그럼 얼마야? 4, 2, 2가 되겠네. 총 몇 개가 된다? 16개요 하고 끝. 이런 거라고. 괜찮지? 이런 수적 센스는 좀 있어야 돼. 초등생처럼 다 쓰는 게 아니야. 이제부터는. 오케이. 괜찮죠?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9, 4, 1번을 했다면 9, 4, 4번 별표. 잘 봐. 잘 봐. 내가 아까 약수의 개수를 설명할 때 애들을 뽑아와서 바구니 안에 넣으면 그게 약수가 되는 거야. 곱해지면서. 이해가지 지금? 360의 약수 중에서 자를까요? 그럼 360에 보는 거야. 그럼 나 저 아이를 소인수분해 해봐야지. 자, 센스 있게 간다. 360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360. 360은 물론 이렇게 니은자 해도 돼. 빠르게 가자. 10 곱하기 6의 제곱이지. 10은 2 곱하기 5고 6은 2의 몇? 2 곱하기 얼마? 3. 그럼 이건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는 거네. 그럼 결론적으로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고 5가 하나 있는 거네. 됐죠? 소인수분해 한 거야. 자, 물어본다. 순수하게
360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여기다 1씩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이유는 이가 몇 개 있어? 바구니에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고 두 개 넣어도 되고 세 개 넣어도 되는 거야. 얘가 이런 식이야. 근데 이제 봐봐. 첫 번째. 뭐의 개수를 물어봐? 짝수의 개수야. 바구니에 집어넣은 걸 곱했더니 짝수가 된다는 소리야. 이 말은 뭔 뜻일까? 얘랑 관련이 있을까요? 3 갖고 오고 안 갖고 오는 거랑? 5랑 관련이 있을까? 없지. 그럼 누구를 가져오라는 소리야? 2는 무조건 넣어야 돼, 바구니 안에. 2는 무조건 바구니 안에 넣는 거야. 경우의 수로 생각해. 2를 안 넣는 건 안 되지.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몇 개를 넣을 수 있어. 3개. 경우의 수 3가지. 3은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고 두 개 넣어도 되고 3가지. 5는 안 넣어도 되고 하나 넣어도 되고 2가지. 18개. 끝.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가요 지금? 자, 그럼 너희가 하나 더 할 수 있어. 2번 간다. 2번. 얘들아 몇의 배수? 얘들아 5의 배수야. 그럼 반드시 누굴 집어넣어야 돼? 5를 넣어야 돼. 잘 봐. 5가 몇 개 있어? 하나. 안 넣거나 하나 넣는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하나 넣어야 돼. 한 가지. 이거 얘가 한 가지. 2는 안 넣는 것부터 3개 넣는 것까지 4가지. 안 넣는 것부터 2개 넣는 것까지 3가지. 얘 몇 가지가 된다? 12개가 만들어져. 끝.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18 빼기 12는 얼마다? 6 하면서 끝나는 문제라고. 이 관점에 접근하는 거야. 오케이. 괜찮죠 지금? 오케이.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의미가 있어서. 오케이. 자, 그 다음 정리하자. 넘겨서 유형 5번 봅니다. 잘 봐. 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수형도야. 자, 앞에 거 복습 좀 하고 갈게. 내가 포인트. 요 단원이 경우의 수야. 전에 했던 것 좀 복습. 경우의 수라는 건 가능성의 수고,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사전식으로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다 그랬어? 수용도라는 방법이 있어. 제목이 뭐라고? 수용도.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야. 방법 중에 하나가 수용도야. 방법 중에 하나가 수용도야. 수용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가지치기. 그러니까 가지친다는 말 이해가지? 저 나무가 막 자라면 가지를 치는 거야. 쌤, 그럼 얘는 어떨 때 쓰고 어떻게 써요가 아마 궁금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좀 비추. 뭐라고 돼 있니? 뭘 찾기 어려워? 저게 뭔 소린가 애매할 거야. 뭐가 규칙? 그냥 이렇게 생각해. 잘 봐. 쌤이 따로 정리하는 용어야, 이거는. 언제 쓰냐면 수용도라는 건 기억해. 첫째, 자리가 고정적일. 자리가 고정. 쌤, 이게 뭔 소리예요? 뒤에 보여줄 거야. 자리가 고정적이며. 2번, 제약이 많아. 제약이 있을 때. 제약이란 말 알지?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수용도를 푸는 게 무조건 편합니다. 실제로. 보여줄 거야. 책에는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낫다, 문제 풀 때. 이러면 수용도를 그려야지 라는 생각. 봐봐. 945번 갑니다. A, B, C 네 사람이 각자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바꾸기로 한 거야. 이렇게 할게. 그럼 A가 가져온 책을 스몰 a, B는 스몰 b, C는 스몰 c, D는 스몰 d라고 할게. 이거 얘가 저기 자기 책이야. 근데 뭐라고 했어? 밑줄.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뭐 하지 않는다? 약간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비슷해. 내가 내 시험지 채점하면 돼, 안 돼? 그런 거야.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할게. 사람 몇 명 있어? 4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 얘네한테 이제 책 주는 거야. 근데 물어본다. 여기에 누가 가면 안 돼? 스몰 A가 가면 안 돼. 누가 가면 안 돼? B. 누가 가면 안 돼? 누가 가면 안 돼?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자리가 고정. 누구 자리? A, B, C, D. 뭐가 있어? A가 오지마, B가 오지마, C가 오지마, D가 오지마. 얘가 이땐 수형들을 그리는 거야. 그럼 물어본다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뭐 있어 그럼? B, C, D. 짠, 짠, 짠. 자, 앞에 거 보면서 풀어. 여기 B가 왔어. 남은 책 뭐 있어?
A, C, D가 있어. B는 여기 왔잖아. 그치? 이게 사람이고 얘가 책이야. 그럼 여기는 A, C, D 다 괜찮아. A도 와도 되고 C도 와도 되고 D도 와도 돼. 맞아요? B가 오고 A가 왔어. 남은 책 뭐 있어? 책 B, 책 A가 왔어. 남은 책 C, D. 근데 C, D가 올 수는? 그럼 어떻게 와야 돼? D, C. 끝! 한 가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이해가요? 하나 더. B가 오고 C가 왔어. 남은 책 뭐 있어? A, D. 근데 A, D면 D가 안 되잖아. 어떻게 와야 돼? B, A. 이게 수용도라고. 두 가지. B, D야. 남은 책. 근데 C가 올 수 없어. 그럼 어떻게 와야 돼? A, C. 끝! 몇 가지 나왔어? 세 가지 하면서 얘도 하는 거라고. 이런 게 수용도라고. 이거를 그냥 경우의 수 풀듯이 풀기는 힘들단 말이야.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뒤엔도 안 하겠습니다. 숙제를 할 거야. 괜찮지? 자, 정리하고 이제 6번 갑니다. 잘 봐. 제목 잘 봐, 제목.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뭐의 수라고 돼 있니? 자, 금액의 수에다 별표. 역시나 얘 또한 포함 배제로 풀 겁니다. 뭘로 푼다고요? 포함 배제. 아까 말했던 포함 배제로 풀 거야.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걸로 풀 거야. 잘 봐, 이제부터. 거기 막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그걸 따로 정리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포함 배제를 하니까. 아까 약수의 개수랑 비슷하다는 소리야. 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봐봐. 바로 밑에 문제 봐.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3개와 10원짜리 동전 4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뭐의 수를 구하라? 뭐의 수를 구하라? 방법의 수 밑줄. 단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밑줄. 자, 물어보자 얘들아. 100원짜리가 몇 개 있니?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50원짜리가 몇 개 있니? 3개 있어. 10원짜리가 몇 개 있니? 4개 있어. 여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내는 거야. 이런 거야. 100원짜리 하나 내도 되고요. 1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하나 내도 되고요. 이게 다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생각해. 첫째, 방법의 수부터 갑시다. 뭐의 수부터 간다고? 방법수야. 얘들아,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 그럼 안 내도 되고, 하나 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되고, 4개 넣어도 돼. 경우의 수 몇 가지? 똑같지 않아? 아까 약수랑? 자, 50원짜리가 몇 개 있어? 그럼 안 내는 것부터 3개 넣는 것까지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야. 그치? 자, 100원짜리 몇 개 있어? 2개. 그럼 안 내는 것부터 2개 내는 것까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생겨 경우의 수가.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뭐 한다고? 그럼 그 중에서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고 얘도 안 내는, 즉 경우의 수가 0, 0, 0이 되는 한 가지 경우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끝. 이게 방법의 수야. 잘 봐. 재밌는 말 좀 하자. 이 문제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쓸게 얘들아. 금액의 수란 말도 써줄래? 얘 별표. 이런 말이 나오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왜 어렵냐면, 잘 봐 얘들아. 잘 봐. 너희한테 물어보자. 얘들아, 100원짜리 하나 낸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방법적으로는 어때? 다르지? 그렇잖아. 100원짜리 하나 내나 50원짜리 2개 내는 방법적으로는 달라. 근데 금액적으로는 그게 골 때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겹치는 것들이 생겨. 여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푸냐면 겹칠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리는 거야. 10원짜리가 몇 개 있니? 얘는 50원이 돼? 안 돼? 죽어도 못 만들지. 4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50원짜리가 몇 개야? 그럼 얘는 100원을 만들 수? 그럼 아까 같은 거지 같은 상황,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2개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큰 쪽을 쪼개서 붙여. 쌤, 그럼 얘는 쪽에서 안 붙여요? 얘는 얘를 침범할 수가 없다고, 개수상. 얘가 큰 쪽을 집어서 붙여. 그러면 얘는 어떻게 가는 거냐? 잘 봐. 큰 쪽을 쪼개서 붙여. 그럼 50원짜리가 몇 개가 될까? 100원짜리 몇 개 있어? 50원짜리를 바꾸면 몇 개? 100원짜리가 2개 있다. 50원짜리를 바꾸면 4개. 붙여 몇 개? 7개.
괜찮아? 10원짜리 그대로 몇 개 있어? 4개. 끝. 이걸로 푸는 거야. 그럼 50원짜리를 안 내는 것부터 7개 내는 것까지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다? 8가지. 10원짜리는 5가지. 0원 제외. 얘가 몇 가지가 된다? 39개. 이렇게 풀어내는 거야. 쌤, 왜 100원짜리만 50원으로 쪼개요? 얘는 얘를 침범할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얘를 침범할 수가 없어, 개수상. 이해가요, 지금? 이건 기억해야 돼. 끝! 이게 지금 금액의 수야. 금액이 어려워. 방법은 쉬워. 이해가죠, 지금? 오케이. 자, 정리하고 하나 더 가겠습니다. 유형 7번 갑니다. 유형 7번. 7번 봐봐. 진짜 쉬워서 이거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뭐의 수? 도로망의 수라는 거 보여요? 이건 진짜 그냥 눈만 있으면 풀어. 볼 수만 있으면 풀어. 진짜 쉬워서. 단, 물어보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 고배 법칙을 쓴다 그랬어? 두 사건이 동시에나 연달아 진행되면 곱하는 거야. 어떨 때 합을 쓴다 그랬어? 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사건은 발생할 수 없을 때. 이게 근간이야. 갑니다, 이제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역이 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B, C를 모두 모한 다음에 거쳐서 뒤로 가는 거야. 마지막 한 번 지나간 지역은 다시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케이스 쪼갤게. 케이스 1. A 출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C로 갔다 어디로 가 D.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케이스 2. A에서 출발. 어디를 먼저 갔다가 C. 그 다음 어디를 갔다가 B. 그 다음 어디로 가 D. 잘 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입니다.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입니다. 물어볼까? 2라는 경우의 수가 나왔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지. 왜? 연달아 가잖아. 혹은 A에서 B로 간다고 해서 B에서 C로 안 가는 거야? 아니야. 이건 연달아 가는 거야. 연달아 동시에는 곱하는 겁니다. 총 몇 가지? 12가지가 나와. 괜찮니? 밑에도 간다. A에서 C로 갈 때 몇 가지? A에서 C로 가. 한 가지지? 요 길밖에 없는 거야. C에서 B로 가. 3가지. B에서 D로 가. 1가지.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돼. 3가지. 자, 물어보자. 경우의 수의 첫 번째 범인이 합이냐 곱이냐야? 1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3가지 경우의 수가 나왔지. 이 수로 물어보자. 더할까 곱할까? 더하지. 왜? 이 루트로 가면 이 루트로 못 가잖아.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 제주도 가면 일본은 못 가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거야. 이해가? 그럼 둘 더하면 얼마다? 15 하고 끝나는 거야. 괜찮지? 쉬워. 자, 이제 마지막. 오늘 8번까지만 하면 돼요. 많이 안 한다. 8번까지만 하면 뒤에 내용이 완전히 싹 바뀌어. 잘 봐. 제목이 뭐 하는 방법의 순위? 이거 재밌어. 나중에 수학 전공을 할 사람은 없겠지만 하다 보면 막 재밌는 게임도 있고 막 난제도 있고 할 때 많이 나와요. 제목이 색칠하는 방법의 수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도화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초등학교 때 왜 색칠 공부하잖아. 그럼 각가지 색으로 색칠하지. 그 케이스가 총 몇 가지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포인트는 있어. 포인트 하나만 잡을게. 포인트 하나. 포인트. 색칠의 경우의 수에서 포인트는 여기 써 있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쓴다는 말 보여? 이해가지? 최다 인접 지역 먼저. 이거는 꼭 써줘. 쌤, 그 다음에는요, 그냥 순차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해가지? 그 다음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그건 이따 보여주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뒤에 가면 나와. 잘 봐. 바로 밑에 954번 갑니다. 짠! 954번이야. 오른쪽 그림은, 그림이 안 뜨니,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야. 잘 봐. 4개의 영역을 4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야. 그림이 좀 없어졌네. 이거 이해가요? 물어본다. 너희들 물어보자. 쌤, 어디부터 칠해요가 고민일 수 있어. 그치? 물어보자.
A는 몇 가지 면과 접해 있니? 3가지. B는 2가지. C는 3가지. D는 그럼 가장 많은 면과 접해 있는 건 어디 아니면 어디? A 아니면 C. 이런 거 A가 그냥 알파벳상 A부터 칠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칠한다? A부터. 근데 물어보자. 몇 개의 색을 갖고 있어 나는? 잘 봐. 그럼 여기 칠할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판. 인접판들을 똑같은 색으로 칠하면 구별이 돼, 안 돼? 절대로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지도 구별이 안 되잖아. 쌤, 그 다음 어디 칠해요? C 칠해요? 아니, 이제부터 순서적으로 칠해. 붙어 있는 거 순서적으로. 얘 칠하자. 몇 가지? 3가지. 얘 칠한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얘 칠할 때 몇 가지? 2가지지? 얘네들 칠한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얘 칠할 때 몇 가지? 1가지야, 2가지야? 얘네랑만 같은 색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2가지. 얘네들은 같은 색을 써도 돼. 이해 가요? 그럼 물어본다고. 4, 3, 2, 2.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곱해야지. 연달아니까. 포인트야. 오케이.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는 수사적이야, 그냥. 자,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이거 진짜 질문 더럽게 많이 한다, 애들. 956번 별표. 잘 봐, 956번 별표. 별표. 색칠 문제에서 애들이 무조건 질문하는 게 얘입니다. 잘 봐. 심화. 좀 이상하지 않니? 포인트는 영어로 쓰고 심화는 한글로 쓰고. 잘 봐. 얘들아, 어디부터 칠할 거야? 몇 가지 영역이야? 5가지 영역을 5개의 색으로 칠하는 거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는 거야. 어디부터 칠할래? 당연히 A부터 칠. 몇 가지? 색깔 몇 개 있어? 5개. 내가 항상 물어봐. 몇 가지 영역을 몇 가지 색으로 칠하는지. 얘부터 칠하자. 5개. 얘 칠하자. 몇 가지? 4가지. 순서가 아는 거야. 얘 칠하자. 몇 가지? 3가지. 괜찮니? 여기까지? 잘 봐. 나 지금 A 칠하고 B 칠하고 누구 칠했어? E 칠했지? 여기 칠할 때 몇 가지일까? 얘네 둘만 겹치지 않으면 되니까 몇 가지? 3가지지. 근데 잘 봐. 하이라이트. 얘 칠할 때 몇 가지일까? 잘 봐. 이 둘은 같은 색이야, 다른 색이야? 이 둘은 같은 색이야, 다른 색이야? 몰라. 같은 색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색일 수도 있어. 아니, 이게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 둘이 다른 색이면, 이 셋이 다 다른 색이지.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돼야 돼? 2가지인데. 이 둘이 같은 색이면, 얘 하나, 얘네 둘 같은 거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케이스가 쪼개져. 케이스 남는 경우가 있어. 이해가요? 케이스 남는 경우가 있어. 케이스 남는 경우가 있어. 즉, 얘네 둘이 같은 색일 때와 무슨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그럼 어떨 때 주로 그러냐면, 잘 봐.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서로 반대에 있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 지역과 이 지역도 서로 반대에 있지. 맞나, 안 맞나? 저렇게 2개의 영역이 만나지 않고 크로스돼 있잖아? 그럼 케이스를 쪼개 푸는 거야. 대부분 다 그래. 쌤, 그때 B, D를 기준으로 풀어요? E, C를 기준으로 풀어요? 그건 상관없어. 난 지금 B, D를 기준으로 풀게. 뭘 기준으로 푼다? B, D.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오케이. 케이스 1. B와 D가 C, E 기준으로 풀어도 똑같아. 같은 색일 때. 두 번째는 B와 D가 무슨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이런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왜 지금 이걸 나눠 푸든지 아까 이해 갔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케이스가. 그럼 이제부터 가. 잘 봐. 순차적으로 간다. 또 가. A부터 칠하자. 몇 가지? 5가지. A 칠했어. B를 칠하자. 몇 가지? 4가지야. 그치? 근데 잘 봐. B가 칠해지면 누구도 칠해져? D도 칠해지는 거 아니야? 같은 색? B, D가 같이 칠해져. 오케이. 넌 이제 됐어. 칠하지 마. B 칠해서 칠한 거야.
단, 지금 B와 D는 무슨 색? 같은 색. 그럼 예측할 때 몇 가지? 세 가지. 예측할 때 몇 가지? 세 가지. 그렇지. B는요? 같이 칠했잖아, B랑. 그럼 곱하면 5, 4 얼마? 20. 3, 3은 9. 얘 180까지가 생겨. 이거 쓰는 건 미친 짓이야. 180까지를. 이제부터 가는 거야. 자, B와 D가 무슨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잘 봐. 순차적 간다. H를 할 때 몇 가지? 5가지. 저기 또 가는 거 맞아. 예측할 때 몇 가지? 4가지. 단 잘 봐. 예측할 건데 예측한 걸 못 칠하는 건 당연하고 얘랑 다른 색이니까 얘랑도 같은 색을 칠할 수는 그럼 두 개랑 달라야 되네. 몇 가지? 그렇지. 3가지라고 생각해. 단 이제 B와 D는 다른 색이야. B와 D도 다르고 그와 A도 다르지. 그럼 예측할 때 몇 가지? 2가지. 예측할 때 2가지. 그렇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5, 4, 20이고요. 4, 3, 10이니까 20 곱하기 12 하면 얼마다? 이건 240까지가 된다고. 괜찮죠? 최종 물어보자. 이 둘은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지. 그치? 저런 케이스 아니면 이런 케이스니까 얼마다? 420까지가 되겠지. 괜찮니? 끝! 오늘 더 안 해.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 마지막. 다음 시간부터는 단원이 완전 바뀌어. 순열이라는 게 나오거든? 순열은 이걸 일일이 세는 게 거지 같아서 누군가 착안해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야. 그러면 일일이 쓰지 않아도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거길 나갈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 보고요. 오늘 정리. 숙제만 체크합시다. 숙제 체크. 오늘은 심플합니다. 941번부터 956번까지. 과제. 941번부터 956번까지. 단, 그 3-2 숙제가 좀 많아. 그 일품 숙제가 많으니까 최대한 다 끝내와야 됩니다. 이해가지? 오케이. 여기까지. 당연한 말이지만 일품도 채점까지 해오는 겁니다. 모르는 건 웬만하면 풀이 보지 말고 고민해서 고쳐보고 안 되면 질문이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갈게요.